항원이온에 대해서 좀 질문 좀 드릴게요. 제가 뉴스 기사를 봤더니 최근 10년 동안 항원이온이 2.4배 정도가 늘었대요. 엄청나게 는 거죠. 이게 줄어도 부족할 판에 계속 늘고 있는데 그 항원이온 증가 원인을 제가 여기 봤더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경제력을 갖춘 여성층의 증가, 또 형식적 관계보다 스스로의 행복을 추구하는 인식 변화, 또 기대 수명, 이제 100세 시대잖아요. 기대 수명 향상으로 남은 기간을 예전에는 이제 60에 살면 한 70에 돌아가시면 아유 그냥 마음에 안 들지만 10년만 더 살자 이런 건데 이제 100세를 살아가니까 남은 기간 너무 기니까 그 행복을 누리겠다라는 것도 있고요. 또 요즘 보면 이혼 전문 변호사가 많잖아요. 그 변호사들이 법률적인 서비스 접근이 쉽기 때문에 항원이혼 증가의 원인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항원이혼을 하게 되면 여자는 더 오래 살고 남자는 더 일찍 준대요. 그러니까 항원이혼은 특히 남자들이 피해야 될 거라는 거죠. 남자들이 이제 잘해서 항원이혼을 피해야 되는데 이 주교에서 알려주는 남자가 노년에 항원이혼 당하지 않는 방법 있을까요? 이제 아셔야 될 게 우리가 부부가 살면서 아주 진정으로 부부가 서로 위하고 참 잘 사는 프로테이지는 역경에서 몇 프로라고 하느냐 하면 네. 22.5%입니다. 그밖에 안 돼요? 예. 그럼 77.5%는 네. 부부가 상반되게 살 것이다. 그렇군요.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완전히 이혼하는 율이 약 한 50%를 좀 넘어요. 네. 우리 100명이 결혼을 하면 한 52, 3명은 이혼을 한다. 그렇군요. 절반 이상이요. 절반. 네. 그러고 한 40 몇 프로 남는데 이혼은 안 하고 참고 사는. 정말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닭이 소보듯이 각 방에 사는 네. 사람이 그중에 한 절반 정도 돼서 그렇군요. 그냥 여보 우리가 막 나이가 들어도 손잡고 다니고 하는 그 부부는 한 22%밖에 안 나와요. 그래요. 그 원인이 뭐냐 이러면요. 역경에서 결혼하는 것은 감을 가지고 아까 감이라는 네, 거 감각. 합니다. 네. 그게 왜냐면 함이라는 것인데 함을 가지고 그러니까 남자 여자가 젊은 시절에 연애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여자를 보는 순간 남자가 무엇인가 필이 팍 네.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네. 여자도 그렇게 팍 오는 경우가 있어요. 요럴 때 연애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뭔가 그 감각으로. 근데 그 감각을 가지고 두 사람은 사랑을 해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궁합이라는 것 속에는 사랑이라는 것이 50%, 네. 신뢰라는 것이 50%거든요. 그렇군요. 서로 믿고 살아도 괜찮겠는가 네. 하는 이게 50%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필이 팍 와서 연애를 했는데 아주 운이 좋으면 남자가 아주 멋있고 경제력도 괜찮고 괜찮은 남자를 만나게 되는데 네. 이게 뭐 잘못하면 부모가 생각할 때 이게 턱도 아닌 친구하고 연애를 해가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럴 땐 죽으라고 부모가 말려요. 그렇죠. 네. 예, 말리고 그러면 뒤에 말릴 길이 없으니까 궁합이 나쁘다 그래요. 네. 아이, 뭐, 그럼 궁합 보러 가자니 뭐 싸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뒤에는 결국은 내 죽는다는 이야기까지 그쵸. 해가지고 억지로 결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고 난 후에 이제 왜 이제 필이라는 것이 어떻게 그 필링이 먼저 딱 마주치면 정신계거든요. 네. 정신계의 다음엔 육체계가 붙는다. 그러니까 서로 섹스를 하게 되고 네. 교합을 한다. 네. 그럼 정이 붙어요. 음. 붙는데 아기를 하나 내지 둘쯤 놓고 나면 여자가 몸이 변해요. 네. 그 다음에서 호르몬 변화가 일어난다. 그때 가서 보니까 야 내가 미쳤지. 그때는 눈에 콩깍지가 씌었지. 왜 저 남자를 선택했을까? 이미 늦었어요. 네. 이래가지고 살다가 이혼하는 확률이 50%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고 난 뒤에 나머지 50%가 이제 학원까지 간단 말이에요. 네. 가는데 이제 우리 담임 선생도 알지만 나이가 남자든 여자든 들면 나이가 들면 제일 싫어하는 게 잔소리입니다. 맞아요. 뭐 옷을 이렇게 아무렇게나 탁 드는데 마누라는 사람이 저 사람은 들어오면 아무래나 옷을 던지고 뭐 이래. 네. 안 그래도 밖에 나가서 나이가 들어서 되는 일도 없는데 집에 들어오면 마누라 잔소리. 그럼 한마디로 싸우게 돼요. 그렇군요. 네. 그게 차츰 뒤에 일어나면서 뒤에는 건너지 못할 강을 건너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그때 이혼하지 않는 방법은 네.
아까 50%는 신뢰가 무너져서 이혼을 했어요. 그건 할 수 없는 네. 일이에요. 그건 항혼 이혼하기 전의 이야기라. 네. 그럼 나이가 들어서 같이 살아가면서 끝까지 가는 방법은 상생해야 하는 일이에요. 상생이요. 예. 그 상생이 뭐냐? 입을 갖고 하는 겁니다. 입을 가지고요. 예. 네. 그러면 제일 처음 아침에 일어나면 여보 잘 잤어. 음. 오늘 얼굴이 좋네. 좋은 말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럼 좋은 말을 하게 되면 몸도 따라서 좋아져. 좋은 짓을 한다고. 내가 이거 아침부터 늦장을 부리고 밥은 해줄 생각도 안 하고 지랄을 하고 앉았네. 이렇게 하면 내 몸도 그 나쁜 행동을 하게 돼요. 말에 따라서 몸 말에. 그럼 좋은 말을 찾지 않아. 좋은 말. 네. 네. 그러니까 그러고 뭐 될 수 있으면 여보 사랑해라는 소리도 될 수 있으면 해라. 그다음에 사실은 나이가 들면요. 여자들이 이 호르몬 변화를 일으키면서 질이 말라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억지로 뭘 섹스를 하려면 싫어해요. 네. 근데 남자는 또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이상하게 체질이 나이가 70이 넘어도 끌떡끌떡 서는 친구도 있단 말이에요. 네. 거기서 오는 언밸런스도 있지만 그건 뒤에 그렇군요. 이제 서로 조절을 해야 하는데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면 첫 번째 일입니다. 네. 두 번째는 여자는 집에서 밥 해주고 빨래하고 애들 가정에 청소하는 것이고 남자는 바깥에서 돈을 벌어야 한다. 네. 요게 우리 정서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나이가 들면 돈을 못 벌어. 옛날에 돈을 벌어다 갖다 줄 때는 힘이 있었죠.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애기도 보고 청소도 하고 밥도 해줘도 여보 월급 봉투요 하고 주니까 그런 희생을 해도 별로 탈이 없었는데 네. 나이가 60이 넘어가면 남자 돈을 못 벌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옛날에 하고 있던 걸 그대로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남자는 할 일이 없어 삼식이라고 아침 먹고 나면 점심 때 뭐 먹고 저녁 때 먹고 하면 똑같은 음식을 계속 해주면 그것도 짜증이 나니까 여자는 이 삼박자를 굴리기 굉장히 힘들다. 그러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부엌에 들어가는 일을 남녀가 분담을 해야 합니다. 그것만 해도 많은 부분들이 예, 그럼 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선생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면 사실은 내가 건강이 나쁘기 때문에 네. 아침은 내가 만듭니다. 그래요.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 뭐 찢고 볶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의 채소를 가지고 샐러드를 만들어요. 네. 그 다음에 집사람 보고 청국장을 만들고 청국장은 요 오크라는 기계를 갖고 네. 만드는 하고 뭐 그 다음에 과일하고 이런 걸 잘 차려서 네. 내가 해준다. 직접 준비해서 선생님 드시고 아내분 드시고 나도 먹고 그 사람. 그래요? 그럼 그 사람은 미안하니까 뭐 약간 버섯을 볶는다든지 토마토를 삶는다든지 하는 자기가 해. 응?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내가 다 차리고 해주니까 마지막으로 접시 한 2개 지금 자기가 씻고 치운단 말이에요. 그건 분담을 그렇게 한다. 네. 그 다음 두 번째는 제 나이가 지금 75인데 네. 우리 집사람 74살이라고. 네. 그럼 내가 뭘 하느냐 하면 어쨌든 집을 나가라 합니다. 그래요. 나가서 친구한테 가든지 누구한테 가든지 한 그릇 사 먹고 들어오라. 나도 나가요. 네. 나가서 밖에서 식사를 하고 들어온다. 그럼 그 대신에 한 5시 정도 되면 집을 와. 와서 저녁은 될 수 있으면 굶습니다. 왜냐하면 이식 정도 하는 건 간헐적 단식을 하는 게 나이가 들었으면 참 좋은 일이에요. 위에 부담도 적고. 위에 부담도 적고. 이런 생활을 하면 첫째 좋은 말을 하고. 좋은 말. 그다음에 식사 분담을 네. 같이 하고. 그다음 두 번 나는 조금 특이한 경우 나이가 이래도 지금 경제적인 활동을 하니까 네. 부인한테 꼭 한 달에 용돈으로 100만 원 정도 줘요. 이건 당신이 쓰시오. 그 대신에 살림을 살고 뭡니까 요새는 관리비라든지 전기세라는 게 전부 다 통장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별 일이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채소를 사고 하는 것도 제가 사요. 왜냐면 네. 집사람 잘 못 사니까 농산물 시장에 가서 내가 알아서 골라서 사온단 말이에요. 간혹 내가 점심을 먹고 싶다고 하면 한 달에 한 서너 번 정도 하니까 굉장히 성의껏 여자가 무엇인가 만들려고 해서 주기도 한다. 네. 이런 식으로 나이가 들면 생활의 패턴을 바꿔야 돼. 그냥
남자라는 사람이 벌어다 주지도 못하면서 짜증내고 신경질을 뭐 화를 내면 행동이 따라갑니다. 그렇군요. 여보 사랑해 하면서 그 싸울 수는 없는 일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상생을 하라. 상생은 말로서 하는 것이다. 다음에 한마디로 서로 식사 분담이라든지 청소라든지 이런 것도 각각 좀 도와주도록 해라. 네. 그다음 될 수 있으면 자유를 줘서 자유. 나가서 식사하고 친구도 만나고. 왜냐하면 친구도 만나고 나가야만 얼굴도 뭐 찍어 바르고 좋은 옷도 입고 나가고 사람이 이뻐지는데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 종일 파자마 빨아보러 그냥 그 있다가 여자도 그 꾸미지도 않고 그냥 또 무슨 이상한 사람으로 변한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해서 패턴을 바꾸도록 해라.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이건 뭐 황혼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한테도 다 그렇습니다. 공통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요새는 왜냐하면 부부가 식사라든지 청소를 분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자도 돈을 버니까. 그쵸. 똑같이 번다고. 네. 그 똑같이 벌고 아기를 놓으면 남자가 또 절반 키우고 여자도 절반 키운단 말이에요. 옛날에 있지도 않던 일인데 그 왜 그러냐? 여자가 벌기 때문에 그래요. 여자가 경제력이 없으면 옛날에 농경사회에서 여자가 겨우 해봤자 큰 농사 같은 걸 못 지으니까 남자가 논도 메고 수확도 해 들어오면 여자는 그까 요리도 하고 애들 키우고 하는 그게 그렇게 됐지만은 이 산업사회 속에는 오히려 남자보다도 여자들이 할 일이 더 많아. 그렇죠. 네. 요새 젊은이들이 한다는 말이 여자가 남자 들어오기를 방 안에서 우두커니 서서 기다리는 꼴을 못 본다는 거예요. 여자도 밖에 나가서 벌어라. 버는 대신에 노동도 간의 노동도 분담해야 한다. 네. 그게 나이 들어서도 그렇게 하라. 왜냐하면 늙어서 돈도 못 버리는 주제에 삼식이하고 나 여자 보고 짜증내고 밥에 내라 하면 그거 가만히 있을 여자가 있으면 옛날에는 그렇게 싸우더라도 어떻게 하룻밤 자고 나면 그 다음날 뱅글뱅글 웃고 좋아서 지냈지만 그건 젊었을 때 이야기예요. 그렇죠. 네. 나이 들면 한마디로 마누라 곁에 가서 뭐 하는 사람은 그 약간 정신 돌아온 사람 아니면 안 하거든. 예? 또 그것도 싫어하고.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육체적인 사랑의 개념이 있었다고 하면 나이가 들면 동거하면 서로 기대고 마지막 삶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맞습니다. 바꿔야만이 항혼 이혼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요. 남자에게 황혼 이혼은 정말 그 혼자 살 때는 그 삶이 완전히 망가지게 되는 것들을 제가 주변에서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은퇴 시점 전후로 황혼 이혼이 많다고 해요. 왜냐하면 남자의 상황이 완전히 바뀌게 되잖아요. 돈을 벌다가 못 벌고 여자가 그래도 참고 살았던 게 남자의 경제력 또 아직 애들이 어리니까. 근데 이제 황혼 60 전후 되면 애들도 다 이제 성인이 돼서 출가하고 남자도 이제 경제력이 없어지게 되면 같이 살아야 될 그 강력한 두 끈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남자의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선생님 말씀해 주신 대로 남자가 좀 태도 변화가 필요한 것 같아요.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자하고 자기 부인하고 항상 의논을 해야 돼요. 여보, 내가 이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이제 그 뭘 해야 되는데 내가 나이가 들어서 뭘 하면 좋겠어. 그럼 여자가 무슨 안을 내주면 나도 그렇게 하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최대한 여자한테 자유를 주라. 그러고 간혹 1년에 한 두세 번씩 정도는 국내 여행이나 국외 여행도 한 번씩 같이 다니고 그러면서 섹스는 안 하더라도 스킨십은 하고 밖에 나가서 공원을 걸을 때 손잡고 걷고 예? 그다음에 될 수 있으면 취미생활도 같이 하고 같이 요가라든지 이런 것도 부부가 같이 하고 예를 들어서 춤을 추고 싶다든지 하면 부인하고 같이 하고 이런 것들이 항혼 이혼을 막는 방법이거든요. 네. 예. 그리고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죽을 때까지 돈을 벌 줄 아는 그런 지혜를 가져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 내가 올해 75인데도 네. 뭐 보통 젊은이만큼 벌거든. 그 이상 멋있죠. 네. 거기 얼마나 멋있어요. 네. 그리고 나이가 들어도 조금 이렇게 심플하고 젊은 냄새를 맡도록 하는 행동과 옷차림이라든지 또 건강함 이런 것을 항상 보이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여보 내 아파 뭐 그럼 여자도 자기도 아픈데 남편도 아프다. 그 사람 그 환장할 노릇 아니겠어요, 그죠? 응? 그러니까 그런 알겠습니다.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말이 좋게 가면 몸도 거기에 저도 따라간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래서 립 서비스 서로에게 사랑한다, 고맙다, 감사하다. 요 아침에서 요 한마디만 해도 싹 다 풀어줄 것 그렇죠. 같아요. 그 이야기를 하면 거친 행동을 못 하죠. 그럴 것 같아요, 정말로. 네. 그런데 뭐 아침부터 식력 기려면 주먹이 달라. 어?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짓을 하지 말아야 한다. 말. 그다음에 이제 힘은 남자가 더 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사 분담. 이제 은퇴 후에는 가사도 분담하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요리를 할 줄 모르면 요리 학원을 모르게 그렇죠. 가서 좀 배우고, 네. 그러고 반찬하는 것도 좀 배우고. 그럼 예를 들어서 이 마누라가 밥하면 내가 좀 요리도 좀 하고. 네. 솔직히 이야기해서 셰프들이 전부 남자들이 많지 여자가 많습니다. 남자가 훨씬 요리를 잘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걸.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니가 친한 친구는 너무 자주 만나지 마라고 하셨어요. 왜냐면 싸움이 생긴다는 거죠. 가끔 만나야 더 좋은 관계가 유지되듯이 아까 세 번째 말씀하셨던 거 부부간에 하루 종일 붙어 있지 마라. 각자 외출해서 외모도 관리하고 또 거기 나가서 스트레스도 풀고 그래서 저녁 때 들어서 같이 있고 그래서 이제 서로의 자유 시간도 어느 정도 인정해 주는 거. 요 정도만 하면 뭐 항혼이혼을 방지를 넘어서 너무너무 사이좋게 죽는 그날까지 반려자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